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부동산이 1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18주면은 굉장히 장기간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 이후에 이렇게 18주 연속 하락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한 6년 몇 개월 만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많은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냐, 좀 큰 낙폭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18주 연속이라면 적어도 지금 내가 돈이 있는 분이라면 현장에 나가시면은 꽤 저렴한 매물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뉴스 기사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뉴스 기사와 우리 현장의 모습이 같으냐 라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현장도 많이 있다. 이 점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 이 떨어지는 뉴스를 비웃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 전체 시장에 대한 평균치와 종합적인 그런 어떤 틀 안에서의 수치, 이런 걸 지금 뉴스로 타이틀로 쓰고 있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시장을 그 뉴스 타이틀대로만 해석해서는 정확한 상황 진단이 어렵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언급이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보시죠. 보시면 일단 제가 주제를 지금 18주 연속 하락 딱 치니까 뉴스 기사로 많이 나와요. 서울시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 전셋값은 드디어 조금 이제 낙폭이 멈추고 20주 만에 하락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런 뉴스. 2012년도 이후에 18주 연속 하락은 최장 기록이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옵니다. 18주 연속 하락. 그런데 이제 요런 반면에 요런 뉴스도 있어요. 보시면 대체 어디가 떨어진 거야? 라는 기사. 이것도 떨어지는 18주 연속 떨어진 건 사실인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은 저렴한 게 없다. 이거 도대체 뭐가 떨어졌다는 소리지? 18주 연속 하락했다는데? 왜냐면 18주면은 매수를 검토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이런 게 있을 텐데 막상 나가보면은 이게 빠진 건지, 그리고 되려 올라버린 부동산도 많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의 지금 흐름이냐면은, 전체 평균적으로는 뉴스에서 다루는 18주 연속 하락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또 물건 규모별로, 또 가격별로 다 달라요. 근데 큰 틀을 알려드리자면은, 고가주택 시장에서의 하락은 맞습니다만,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의 하락은 아니다. 이 말씀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 지금 전체 시장이 좀 따로 움직이는데 가격 범위로 우리 이미 예측했었죠. 고가 주택 시장에서 낙폭이 좀 나오고 있고,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대략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꽤 많다. 자꾸 늘고 있다. 이게 좀 조짐이 좀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가 주택 시장에서 금액이 이제 좀 저렴하게 금매로 이제 팔린 단지 이제 가보면요, 그렇게 금매로 실거래가 찍힌 매물이 현재 없어요. 없는 단지가 꽤 많아요. 금매는 분명히 시세가 10억이었는데, 한 17억, 18억이었는데, 실거래가 16억, 15억 5천이 팔렸단 말이에요. 가보면은 그와 유사한 매물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단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가주택 시장에서의 나온 하락 매물조차도 현장에 많이 있냐? 많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즉, 한두 건의 그 금매 거래로 수천 세대 단지, 좋기 1000세대 넘는 단지들의 시세가 지금 마치 그렇게 그 금액이 정확한 시세인 양, 나머지 한 1000세대에서 두 건이 싸게 팔렸다면은 998세대 소유자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시세인데, 뉴스에는 그냥 팔렸으니까 마치 나머지 998세대 시세도 다 이 금액에 동의하는 것인 양, 이렇게 뉴스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되게 웃긴 분석이에요.
물론 그 두 건이 금매로 팔린 건 사실이지만은 나머지 전체 소유자분들이 그 시세에 동의하고 그 시세에 팔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참 이게 뉴스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 정부에서 정책 카드를 잘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마치 정부 정책을 찬송하는 정부 정책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정부 칭찬하는 뉴스에서 뭐하러 쓰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처음 오르기 시작했던 원인도 정부 정책 잘못 써서 그렇거든요. 파리 대책이요. 굉장히 성급했던 대책이거든요. 왜냐하면 파리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수요 억제책을 넘어서서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게 만든 그 원인을 제공한 게 파리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9.13으로 지금 약간 불이 지나고 있는 건데 불이 지핀 건 파리 대책이에요. 그 정부 정책 카드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좀 내려왔다고 뭐 정책 카드가 먹히네, 시장의 안정을 찾고 있네, 이런 뉴스 기사는, 그러니까 뉴스는 국민들이 알 권리 보호처는 썼으면 좋겠어요. 정부에게 아부 떨려고 쓰지 마시고요. 우리 기자분들 영상 보신다면은 기자의 그 본분을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뉴스 기사입니까? 이게. 네. 답답한 뉴스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설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데 뭐 오르는 게 있겠어? 그리고 오르면 뭐 얼마나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지금 보다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 먼저 청량리 한신 아파트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천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아직도 추천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20평대 같은 경우가 지금 아파트 시기를 딱 보시면은 작년 8월에서 9월 그때가 이제 단기 고점이 많고요. 그 이후에 거래가 없는 단지가 많고 또 그 이후에 작년 9월달 이후에 뭐 10월이나 11월, 12월 또는 올 1월 이렇게 작년 9월 이후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은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조금 낮게 급매로 내려와서 하락한 이런 시세로 거래된 물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청량리 한신이나 이 중저가 주택 한번 흐름을 보려는 거예요. 작년 8월달에 거래된 게 마지막이 8월 중순입니다. 10층이 4억 9천에 팔렸어요. 10층이면 로얄층입니다. 4억 9천에 팔렸는데 11월 초에 3층이 5억 500, 또 11월 말에 같은 3층이 5억 1,500. 즉 3층과 10층이면 좋기 2,500, 3,0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 차이가.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작년 9월달 이후에 거래가 두 건이 있는데 20평대가 더 비로얄층 저층이 로얄층 시세보다 한 2,500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됐죠. 지금 나오고 있는 시세 잠깐 볼게요. 지금 네이버 매물 잠깐 보시면은 5층 애매한 층이죠. 6층이 한 5억 7천 그리고 5층 애매한 거는 5억 3,500 5억 4천 5억 4천 5억 5천 요 정도 시세 매물 나오니까 지금 그마저 마지막에 팔린 5억 1,500짜리 매물도 없어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하나 더 보면은 저쪽에 그 북서울 꿈의숲 있죠? 미아동인데요. 그쪽에 이제 꿈의숲 롯데캐슬 한번 볼게요. 꿈의숲 롯데캐슬 마찬가지로 20평대 잠깐 보겠습니다. 20평대 보시면은 작년 8월 말에 작년도 마지막 거래네요. 8월 말에 9층이 5억 4천에 팔렸어요. 8월 말에. 그리고 거래가 없다가 올 1월 중순에 5억 5천 5백에 팔렸어요. 자, 약간 올랐죠? 떨어진 게 전혀 없죠? 약간 올랐죠?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들 시세 잠깐 볼게요. 꿈에서 롯데캐슬 20평대입니다. 6억 3천. 좋은 층도 아니에요. 1층이 6억 2천. 6억 3천, 6억 3천 정도 많고 20평대 다른 타입 6억 5천, 6억 2천, 6억 5천. 그러니까 6억 3천에서 6억 5천 사이네요. 그러면 얘도 지금 1월 중순에 작년 8월 말에 5억 4천에 팔렸고 올 1월 중순에 5억 5천 5백에 팔렸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6억 3천, 6억 5천에 나와요. 얘는 좋기 호가지만 8천에서 1억 정도 뛰었어요. 이 몇 달 상간에요. 이게 지금 저는 그래요.
아니 차라리 고가주택 집값을 잡는 거 포기하고 이 중저가 주택, 즉 서민주택 가격이나 잡든가요. 뭐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고가주택 그래요. 그거 한 1억 떨어져서 쳐요. 네? 뭐 많이 빠지면 한 3억 이상 떨어져서 쳐요. 그 서민과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이런 거 5억대짜리, 4억대짜리 부동산 가격을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단숨에 뭐 호가 7천, 8천 띄워버리고 1억 띄워버리면 지금 이 9.13 정책도 성공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그런 뉘앙스의 뉴스 기사 나오는 거 되게 거북하고 불쾌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 서민층에 와닿는 정책, 지금 이 정부를 만들게, 이 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층이 중서민층 아닙니까? 근데 왜 중서민층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네,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엔 동부권 말고 서남권 쪽에서 상담 받으신 분들에게는 언급 많이 했던 단지 중에 하나인데, 고척동에 리가라고 있어요. 양천구청역 뒤편이고, 그러니까 양천구에 붙어 있는 구로구예요. 이거는 추천 많이 드렸던 게 30평대 4억 원대 많이 추천드렸어요. 작년에도 4억 원대 있잖아요. 지금 봐요. 작년에도 30평대 아파트, 이게 작년이면 10년 차 되는 아파트였거든요. 아주 낡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4억 원대 아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10년 차밖에 안 되는 게.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작년 8월 중순에 4억 9,200 팔리고 8월 말에 5억 5천 딱 팔리네요. 그러니까 같은 8월 달인데 중순과 말에 거래된 게 한 5천 차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없어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 호가 한번 볼게요. 고척동 리가 30평대 시세 볼게요. 자, 6억 5천, 6억 7천, 6억 5천. 그리고 7억, 6억 5천, 6억 7천, 7억, 6억 8천, 6억 7천. 이러네요. 그럼 얘는 도대체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고척동 리가 30평대 마지막 거래 5억 5천인데 지금 뭐 6억 7천, 6억 8천, 7억 이면은 최대 호가 1억 5천에서 최저 1억 2, 3천 뛰었어요.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무리 저게 호가일지라도 저기서 저 호가에서 깎아서 산다 해도요. 가격 내고시켜서 산다 해도 최대 2천 아닙니까? 그 이상 깎아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기 써있는 매물이 개수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저거 다 중복 매물이들입니다. 층 약간 다르게 해서 말입니다. 다 하나 매물 가지고 내가 볼 땐 좋게 한 5개 이상 광고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요. 매물이 별로 없고요. 지금 알려드린 단지들 현장 한번 가보세요. 궁금해, 의심스러운 분은 현장 가보세요. 매물이 많나? 매물 많지 않습니다. 매물 많지 않아요. 매물이 적으면 어떻게 말했죠? 금액이 많이 빠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이미 작년 11월달, 9월달 다 진단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제일 황당한 건 뉴스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거는 폭락론자분들이에요. 현장도 안 다니시나 봐요. 현장 다니세요. 그 앉아서 인터넷만 보시고 더 떨어진다라고 분위기 조장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다니세요. 현장을. 18주 연속 하락한 그 타이틀 뉴스에 걸맞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가 현장 좀 다니세요. 뭘 알고나 좀 떠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의견에 대해서요. 어디서 폭락이 나옵니까 지금요? 무슨 폭락이 나옵니까? 그리고 웃긴 건 말입니다. 이 부동산이 이게 서열이 이렇게 쭉 있고 도미노처럼 이게 촘촘하게 있는데요. 저 위에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고가주택 시장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서민주택 시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지대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중하위권의 부동산들의 어떤 지지 기반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평균가가. 그런 상황에서는 고가주택 시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말했죠. 지금 지지난주가 올렸던 거예요? 지난주 올렸나? 잠시주공 5단지도 과감하게 금매를 사라. 지금 금매 팔린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16억 초반대. 제가 말했죠. 16억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주공 5단지 30평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9.13 대책 약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거래는 급감하고 있는데 이 거래 급감이 합당한 어떤 정책 하에서 시장이 매수자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매도자분들도 던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물이 엄청 쌓이면서 거래 급감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매도자분들에게는 당신은 팔면 양도세 최고 난 68% 이상 거둘 거야. 매수자분에게는 당신의 집을 산다면 내가 대출 10원도 안 해줄 거야. 왜? 당신은 1주택자가 아니고 실수요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매수자는 사기 어렵게끔 매도자는 팔기 어렵게끔 정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상황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게 더 이상한 현상이에요. 지금요. 지금 뭐냐. 거래가 지금 급감인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 정책 하에서. 왜?
정책이 비정상이니까 거기서 비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원인이 비정상이니까 결과물이 비정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폭락을 운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요. 폭락이 나오려면 매물이 정말 산더미처럼 좀 쌓여야 돼요.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일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그리고 공시가격 올리면은 금매가 쏟아진다. 금매는 물론 나와요. 금매는 나올 거지만 금매는 뭐다? 소량이다. 금매가 쏟아지거나 쌓일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몰라. 시장을 정말 모르고 다주택자가 돼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신가 봐.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의 어떤 심리를 띠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전혀 읽지를 못해요. 응? 하락론자분들, 폭락론자분들이에요, 지금요. 다주택자분들이 더 두려운 거는 보유세 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양도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것만큼 어떤 큰 비용은 없어요. 이 매도를 함에 있어서 치르는 그 양도세가 보유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보유세보다도 이 양도세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도 하나,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보유세 인상 정책이 먹히려면은 거래세 인하를 통해서 판도를 열어줘야 돼요. 이 거래세 인하 없이는 보유세 인상 정책이 제대로 먹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쥐를 몰더라도 퇴로를 열어주고 몰아야 되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국 잡을 생각도 없어. 결국 뭐냐, 증세다. 세금 많이 걷어서 모르겠어요. 이 걷은 세금을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이 갈 만큼 정말로 어떤 계층을 다 떠나서 경제적인 계층을 떠나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걷는 세금 똑바로 못 썼다가는요, 좀 다 지켜보고 내년 총선 때 보면 알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뉴스는 우리 기자분들만큼은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까이보는 그런 뉴스 쓰는 것 같아. 특히나 우리 폭락론자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본인의 수준 좀 많이 올리시고 제발.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 더 노력을 하셔야죠.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할 게. 그리고 그 폭락론자분들, 추종자분들도 그래요. 한 번쯤은 다른 의견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올렸던 영상 2019년도 급매물을 잡아라, 2019년도 폭락은 없다. 이 영상 왜 올린 것 같습니까? 19년도가 되면 폭락론자분들이 목에 더 힘을 주고, 네? 뉴스에는 그런 의견들이 마치 맞는 것 마냥 뉴스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을 예측했고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무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리해볼게요. 서울시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하락했어요. 18주면 꽤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서울시 전체 평균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로 다르고요. 물건의 유형별도 다르고 또 어떤 규모나 가격 다 다른 거예요. 연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18주 연속 하락했구나. 응?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뭐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문가분들이 이제 몸살인을 하고 올해 하반기나 또는 올해는 집 살 때가 아니다. 내년도 때 보자. 자, 그러면 지금 3월 달인데요. 지금부터 하반기라고 해봤자 뭐 10월 달부터 하반기라면은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7개월도 안 남았어요. 3월 달 많이 갔으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반 동안 집을 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정말 맞겠느냐. 지금 뭐 주식 투자합니까? 그리고 뭐 내년도요? 그럼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우리 국민들, 이 시장 참여자분들 대다수가 수긍해주는 날이 오죠. 그때 무조건 늦어요. 늦는 거예요. 저는요, 자, 의견 변화 없어요. 지금부터 상반기 내에, 지금도 2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2월 달부터 상반기 내에 급매물 나오면은 잡자. 근데 그 급매물 만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급매물 내가 찾고 있는데 나는 못 사고 결국은 실거래까지 딱 뜬단 말이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저 조건이면 나도 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물건 내가 아무리 봐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거래까지 딱 뜨는 거예요. 급매물은 소량이에요. 지금 급매물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매물이 소량이라면 폭락이 죽었다 깨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이상한 환상에서 깼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정말 해야 되는 분들, 지금 무주택으로 몇 년간 이렇게 시달리면서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준 내에 합당한 매물 잘 구하시고 그 매물 만나면 사세요. 뭐 전문가 의견 어쩌고 저쩌고 지금부터 뭐 대세 하락이 오고 올해는 집 사는 애가 아니고, 자, 집이 없는 1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첫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과 좀 달라요.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고, 자기 기준대로 잘 잡아서, 근데 기준을 잡으려면
단지 조사를 면밀하게 임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뭐 18조 원석 하락한다고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다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가주택에서의 어떤 하락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일부 단지들이고요. 고가주택 시장도 안 빠지고 버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서민층 제일 중요한 우리 중서민층 주택들은요. 대략 지금 알려드린 거 보여드린 것처럼 호가가 적게는 한 4, 5천 작년 9.13 대책 이후에 말입니다. 많게는 한 1억 5천 막 이렇게 올라버리는 비강남권 지역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해석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뭘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지는 뜻은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좀 씁쓸한 뉴스예요. 그리고 제발 정신 차리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자, 앞으로도 계속 영상 찍어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올려주신다면 좀 더 신나고 재밌게 영상 찍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힘내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